요즘 인문학에 대한 붐이 가히 폭발적입니다. 인문학하면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좀 잊고 왔었던 그런 분야입니다. 역사든 철학이든 문학이든 예술, 사실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당장 효율과 성과를 강조했던 그런 전 시대에는 바로 인문학은 우리의 중요한 과제도 아니었고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문학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바로 이 철학, 그 중에서도 동양 철학 컨텐츠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논어, 맹자, 태학, 중형, 도덕경, 사실 이거 일부 학자들만 공부하던 학문 과제인데 요즘 경영자들은 다투어서 논어를 읽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덕경 속에서 역발상의 답을 찾는다, 또 장자를 통해서 창의적 대안을 찾아낸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과연 2500년 전 이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인문학 중에서도 저 끝언저리에 가 있는 것이 이 시대에 창의를 필요로 하고 뭔가 새로운 역량을 필요하는 시대에 과연 얼마나 그 접점이 이루어 있을 수 있을지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의아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창조라고 하는 것은 보통 논어에 나오듯이 새로운 위대한 창조는 결국은 지나간 과거의 지식을 어떻게 재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바로 이 온고의 지신이라고 하는 화두를 많이 사용합니다. 온고, 여기서 온자는 따뜻한 온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고할 때 그 고는 지나간 과거적 지식과 인문학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따뜻하게 재해석하고 풀어서 지신,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고 새로운 것들을 크리에이팅, 즉 개발해내느냐, 이것이 요즘 인문학이 갖는 창의적 사고의 굉장히 중요한 기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자에 보면 그런 고사가 하나 나와요. 송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빨래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빨래하는 사람이 가장 큰 고민이 추운 겨울철이었대요. 근데 겨울철에는 왜 빨래하는 사람들이 힘드냐면 손발이 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온 손발이 다 트다 보니까 결국 경쟁력이 낮아지고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대대로 그 추운 겨울철에 아무리 찬물에 손발을 담궈도 손발이 트지 않는 기가 막힌 약을 하나 개발해냈습니다. 일명 안이불자, 틀균자, 손수자, 불균수지 약이라. 왜 그 거북구자를 튼다 할 땐 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불균수, 손을 트지 않게 하는 약이죠. 자, 그러니 생산성이 높아지고 굉장히 많은 요즘 말하면 성과가 있었죠. 왜냐하면 겨울철에 다른 데서 못하는 그런 이 빨래들을 여기다 다 맡기는 바람에 굉장히 돈이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봤자 결국은 빨래에서 먹고 사는 정도의 성과밖에 안 나왔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지나다 어떤 과객이 다가가서 그런 제안을 했대요. 당신이 손 안 트는 약을, 그 기술력을 나한테 팔 수 없겠는가? 그 얼마를 주겠냐? 당신이 평생 빨래에서 벌 수 있는 돈을 주겠다. 이 사람이 신이 나서 자기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했답니다. 야, 우리가 평생 빨래에서 먹고 사는 집안인데 지나가는 과객이 우리가 이거에서 버는 돈 이상의 값을 치른다니 이 손 안 트는 약을 우리 파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다들 기쁘다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팔고 그 돈으로 땅을 사서 농사꾼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 약을 산 그 과객은 그 당시 오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오나라 왕 함녀한테 제안을 해요. 내가 손 안 트는 약을 만들었는데 이 기술명만 있으면 당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 내 이 기술을 사라. 그 왕은 반신반의하면서 요즘 말하면 MOU를 맺은 겁니다. 즉 필요할 때 그 약을 사겠다. 역시 그 약이 필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오나라하고 월나라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 소주와 항주, 그러니까 양장을 사이에 두고 아주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근데 월나라가 군대를 일으켜서 오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추운 겨울철, 그리고 양자강 하류, 차가운 물에서 싸우게 됐어요. 추운 겨울철 수전, 물에서 싸우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병사들의 손발이 트는 겁니다. 그때 이 손 안 트는 약을 갖고 있었던 과객이 자기가 제안을 다시 합니다. 지금 저를 장군으로 임명시켜주면 이 약을 대량으로 보급해서 병사들의 손발을 안 트게 하고 결국 전투력을 높여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나라 왕은 그 과객을 장군으로 임명해서 결국 현장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그 과객은 그 손 안 트는 약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요즘 말로 보급품으로
병사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의 전투력을 높여서 월나라를 대패시키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결국 그 과객은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고 그리고 한 땅을 분봉받은 영주가 되었다는데 장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똑같은 손 안 트는 약인데, 불균수지 약인데, 어떤 사람은 그거 갖고 빨래만 해서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그거 갖고 장군이 되고 영주가 됐으니, 손 안 트는 약을 만드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위대한 창의적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그 제품을 갖는 본질이 아니라 그것을 어느 때 누가 어떻게 써야 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의 공손추의 포야를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피일시요 차일시라. 그때도 한때요, 이때도 한때다. 이 말에 대한 해석은 참 여러 가지인데요. 아까 그 불균수지약을 예로 들어보면 빨래하는 사람이 그것을 쓰는 때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장군이 돼서 보급품으로 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쓰는 것과 지금 쓰는 것은 똑같은 걸 쓰지만 완전히 크리에이티브한 하나의 밸류, 이노베이션이 일어났다는 거죠. 전 창의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듯이 지나간 과거의 것들을 어떻게 이 시대에 맞게끔 잘 배열해내느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창의적 발상의 원천이라면 지나간 과거의 동양철학적 사유와 컨텐츠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창의적 발상을 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또 다른 하나의 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양철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시중지도입니다. 떼시자의 가운데 중자, 그리고 갈지자의 길도자, 시중지도. 그때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솔루션을 찾아내라. 이 시중에 둬야말로 동양철학이 다른 어떤 사상과 비교되는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종교와 동양철학이 다른 건 종교는 항상 한 가지의 진리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든 간에 그 진리는 변치 않는다고 보죠. 그러나 동양철학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바로 어느 때 어느 장소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거를 동양에서는 시중에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판단이라도 옛날에는 그때에 맞는 판단이 있었다면 지금은 지금에 맞는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는 게 동양철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바로 이 시중의 원리입니다. 필시요 차이시라.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어떻게 보면 약간 자의적인 뜻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솔루션은 분명히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이 동양철학적 화제가 분명히 담겨있는 구절이라 할 것입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말을 한다 그래서 그 말이 반드시 신념이라고 하는 고집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고집하지 아니한다. 오로지 그의 판단 기준은 오르르의 자, 의가 있는 곳에 답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내가 한 말이 반드시 이거다라고 확신하는 그런 어떤 고집에 쌓여 있을 때 창의적 생각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내 행동이 반드시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편견도 역시 창의적인 생각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그것이 얼마나 의로운 것이냐에 따라 이때에 가장 적합한 의로운 접점을 찾아냈을 때 진정 우리는 위대한 그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